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수목 해충학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해충학 쪽에서는 우리 지금 가해하는 해충들이 거의 대부분 곤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곤충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곤충의 구조라든가 형태 그리고 생리 이러한 부분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으니까 이런 부분 쪽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가해하는 해충의 가해 양식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월동태나 월동처 또 그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고득점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장의 곤충의 이해입니다. 곤충의 번성과 진화했는데 곤충은 전 세계 약 100만 종으로 지구상 전 동물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곤충 종류까지 합치면 약 800만 종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지구상 동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곤충입니다. 그리고 이 곤충의 출현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곤충 출현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이 무시충 같은 경우는 약 4억 년 전 고생대 대번기에, 그리고 유시충 고생대 석탄기 3억 5천만 년 전 정도에 출현됐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곤충목의 출현 시기는 고생대 이첩기 2억 8천만 년 전 정도에 대부분 현재 곤충목이 출현했더라. 그래서 유시충, 무시충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곤충이 번성했던 번성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곤충이 이렇게 전 세계 동물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럼 이러한 곤충들이 왜 이렇게 번성했을 것이냐? 먼저 곤충은 소형이며 변태람으로써 지구의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견딘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식량과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또 세대의 소요 시간이 짧고 세대 교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기회가 많다. 이 돌연변이가 많아지면 이 변이체들이 조금 더 나은 진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공간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이동 분산 능력이 크므로 산란 장소의 탐색 활동, 배후 활동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지금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번성류는 외부 골격이 있습니다. 대부분 척추동물, 사람이라든가 이런 척추동물은 내부 골격이죠. 뼈가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은 이 몸 안에 뼈가 없고 이 골격 자체가 외부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이 딱딱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이러한 힘이 상대적으로 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들도 보면 사람도 보면 이렇게 가슴에 이 갈비뼈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갈비뼈 안쪽에는 주요 장기들이 많습니다. 심장이라든가 이 폐라든가 이런 주요 장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갈비뼈가 안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갈비뼈 안쪽에 심장이나 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곤충은 아예 그것도 아니고 바깥쪽에 이 골격을 가지고 있고 안쪽에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러면 외부 골격이 몸의 외부에 있는 외골격으로 되어 있고, 이 외골격은 키틴질로 거의 되어 있고요. 외골격은 건조를 방지하며 왁스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 골격을 봤더니 키틴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왁스층이 존재합니다. 근데 왁스는 지질층이죠. 기름입니다. 기름 성분들이 맨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내부에서 체내에서 외부로 이렇게 수증기 형태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다 보니까 체내 건조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체벽에 부착된 근육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체중의 50배까지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집이 작다. 이 몸집이 작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몸집이 작다 보니까 이 에너지 대사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먹이로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체내 대사량이 적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니까 이 먹이가 적어도 이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 있을까요? 몸집이 작다 보니까 어떠한 외부에 이 천적이나 이 포식자들로부터 회피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몸집, 생존과 생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먹이가 작아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크기다. 그래서 이 포식자가 곤충을 잡아먹는 이러한 그 다른 생물로부터 쉽게 눈에 안 띄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행 능력이에요. 그래서 날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 포식자로부터 회피 능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이 분산 능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분산 능력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 자손을 멀리까지 이렇게 퍼뜨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커집니다. 3억 년 전부터 비행 능력을 습득하였고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으며 개체군이 새로운 이 서식지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외골격의 굴근에 의해 흡수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번식 능력이 또 달라요. 곤충의 번식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암컷은 저장낭에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정자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번식 능력에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장낭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저장낭에 이 정자를 보관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그 꿀벌이라고 해볼까요? 꿀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여왕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결혼 비행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꿀벌이 여왕벌이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오르게 되면 수많은 수펄들이 따라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게 되는데 이 교미 이후에 여왕벌은 다시 벌집 분봉을 이제 별도의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다른 교미 없이 계속해서 알을 낳습니다. 평생에 알을 낳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미는 딱 한 번 했어요. 언제요? 결혼 비행 때 딱 한 번 했는데 계속해서 수년간 알을 낳을 수 있다. 이건 여왕벌의 이 저장낭이라는 곳에 교미를 한 번 하고 나서 그 안에다가 교미할 때 받아들였던 이 정자를 계속해서 체내에 보관하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교미로도 지속적으로 산란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컷이 전혀 없는 정도 있고 무성생식의 과정으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성생식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나오겠지만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형이냐 또는 이 일반 진딧물이냐에 따라서 이 무성생식이 가능한 시기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변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곤충이 전부 다 변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에서 애벌레,
그리고 애벌레에서 번데기, 성충이 되는 이러한 완전 변태를 거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알에서 이 약충, 약충에서 성충 이러한 불완전 변태 해서 대부분의 이 일부 무시해강 쪽을 제외하고는 이 변태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변태를 통해서 가장 큰 건 이거죠. 불량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완전 변태는 곤충광 27개 목 중에 9개 목이지만 모든 곤충의 약 86%를 차지하고 유충과 성충이 다른 유형의 환경, 먹이, 서식지를 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극복의 요인으로 이 변태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능력이 다를 것이다. 다양한 개체군 높은 생식 능력, 짧은 생활사로 유전자 변이를 발생시키고 짧은 세대 교본으로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발현 등이 이러한 적응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곤충을 구분해 봤습니다. 이 곤충은 일단 동물계겠죠. 이 동물계에서 이 절지동물문, 그리고 이 육가가문, 가문의 곤충 강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충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 곤충이 아니고 이 거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충 중에도 그 거미강으로 구분되는 거미강도 이 절지동물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미강 같은 경우는 절지동물물, 거미강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렇게 이 곤충강에서 다시 두 개, 아강 형태로 구분되는데 무시아강과 유시아강. 그래서 이 차이는 이 무시아강 같은 경우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시아강은 날개가 있다. 그래서 이 최초에 그 발생된 이러한 이 곤충들은 이 무시아강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그 날개가 없는 형태의 곤충들이 발생을 했다가 점차 진화하면서 날개가 있는 그러한 종들이 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시아강에 해당되는 거, 뭐 톡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무시아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톡톡이목이라든가 납바리목, 전부지목, 그리고 전목 이런 것들은 무시아강. 그리고 다시 유시아강을 다시 구분해 보면 크게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애들과 날개를 접을 수 없는 애들 이렇게 해서 고시류와 신시류. 그런데 여기서 이 고시류는 이렇게 날개를 접지 못하는 그러한 곤충을 우리가 고시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시류 같은 경우는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이걸 이 고시류에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목이 대표예요.
그리고 다시 신시류를 다시 구분해 봤습니다. 외시류와 내시류. 요 구분하는 것은 이제 변태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외시류는 불완전 변태를, 내시류는 이 완전 변태를 하는 종류를 이 내시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 불완전 변태하는 것들, 이 집게벌레라든가 또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대벌레목, 메뚜기목, 강도래목 이런 것들이 이 전체. 그래서 이제 총체벌레라든가 이 노린재, 매미목 이런 것들을 여기서 총체벌레. 그 중에 이런 그 총체벌레목이라든가 노린재목, 이 매미목 이것들은 우리가 식물에 가해를 하는 해충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서 불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는 알에서 약충 그리고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우리가 불완전 변태라고 하고, 완전 변태는요, 알, 유충, 번데기 그리고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우리가 이 완전 변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완전 변태류 같은 경우에는 이 벌이라든가 이 딱정벌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 벌, 딱정벌레, 그리고 이 나비목, 그리고 벼룩목, 파리목, 또 그 외에도 이 중요한 것 중에 이 풀잠자리목, 이 풀잠자리라든가 뱀잠자리목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풀잠자리나 뱀잠자리를 그 체크를 해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지금 유시아강에 고시류에 잠자리목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풀잠자리하고 뱀잠자리는 여기 잠자리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상당히 이 목에서 개문, 강, 목, 과, 속, 종 그럼 상당히 위에서 많이 갈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풀잠자리 종류가 나왔는데 얘는 날개를 접지 못하는 고시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기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속잎틀류 했는데 곤충과 다지류에 구분되는 납바리목, 전부지목, 톡톡이목은 머리 덮개 안에 잎틀이 안쪽으로 열린 이 공동으로 에워싸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송잎틀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납발이, 전부지 그리고 톡톡이 이것들을 이 잎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 나머지 곤충들도 이 잎의 형태, 잎틀의 형태를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잎틀의 형태에 따라서 가해 양식이 달라져요. 식물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즙액을 빨아먹는 흡집성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잎이나 줄기를 갉아먹는 이 저작성 잎틀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잎틀 모양에 따라서
이 어떠한 해충들의 식물에 가해하는 양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잎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매우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곤충의 분리적인 특성 한번 볼까요? 이 곤충강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슴에는 우리 여기서 이 곤충강과 이 거미강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것들이 곤충이라면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알아두기 내용, 이 절지동물문에 곤충강과 거미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 같이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이 곤충강과 거미강 차이, 요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두세요. 대표적인 그 거미강에는 거미를 제외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해충 중에는 식물에 가해하는 해충 중에는 응애가 있습니다. 응애는 이 곤충이 아니고 거미에 해당돼요. 그리고 뭐 전갈 같은 경우도 이 거미강에 해당된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 먼저 형태적 차이를 놓고 보면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이 세 토막으로 되어 있다면 거미는 머리, 가슴과 배 이렇게 두 토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곤충강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머리, 가슴, 배. 하지만 거미는 머리, 가슴이 이 한 토막 그리고 배가 한 토막 해서 이 두 토막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일단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가슴에는 세 쌍의 다리와 두 쌍의 날개가 있다. 그래서 이 가슴은 이렇게 다시 이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 이렇게 구분하고 다리가 앞가슴에 한 쌍, 가운데 가슴에 한 쌍, 뒷가슴에 한 쌍. 그래서 다리를 봤더니 이 곤충은 세 쌍, 다섯 마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미는요, 네 쌍, 여섯 마디로 되어 있다. 해서 이 다리 하나당 마디의 수가 6개, 이 5개 해서 이 다리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날개입니다. 날개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한 쌍씩. 그래서 날개가 두 쌍 있는데 이 위치는 가운데 가슴에 이렇게 한 쌍, 그리고 뒷가슴에 한 쌍입니다. 하지만 거미는 날개가 없죠. 그래서 거미강은 날개가 없습니다. 또 현존하는 동물계의 70에서 80%를 차지하며 동물 중에는 제일 많은 이 개체수와 이 종수를 가지고 있다. 이 곤충은 날개 유무에 따라 무시아강과 유시아강. 그래서 날개가 없는 경우 무시아강, 날개가 있는 경우는 유시아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시아강은 날개가 완전히 접히지 않는 고시류와 날개가 완전히 접히는 신시류. 그래서 날개를 접지 못하는 것들, 이걸 고시류, 하루살이나 잠자리목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신시류, 날개를 접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이 불완전 변태하는 것과 완전 변태하는 것 해서 외시류와 내시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죠. 무시아강, 돌존목, 존목 해서 이런 것들, 톡톡이목, 납바리목, 무지목, 존목 이런 것들이 이 무시아강이라면 유시아강, 하루살이, 잠자리, 하루살이나 잠자리는 이 유시아강이긴 하지만 날개를 접지 못하는 고시류에 해당됩니다. 신시류는 이 알, 약충,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불완전 변태류, 그리고 이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는 완전 변태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변태하는 것들과 불완전 변태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드렸죠. 완전 변태하는 거 나비목, 날도래목, 풀잠자리목, 밑들이목, 부채벌레목, 벼룩목, 파리목, 딱정벌레목, 벌목. 그래서 완전 변태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내시류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완전 변태하는 거 바퀴목, 사마귀목, 귀뚜라미 부지목, 메뚜기목, 집게벌레목, 대벌레목, 흰개미 부지목, 강도래목, 민벌레목, 그리고 다듬이벌레목, 대벌레 부지목, 이목, 노린재목, 총채벌레목. 근데 우리 그 가해하는 해충 중에는 이런 이 총채벌레나 노린재, 이 매미목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태 과정 알, 유충, 번데기, 성충. 그런데 지금 불완전 변태는 애벌레를 약충이라고 표현했죠. 명칭을 보면 애벌레를 유충이라고 애벌레를 약충이라 하는데 이 약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성충하고 형태적으로 이 비슷한 경우를 약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충은요, 이 형태적으로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비 같은 경우 어때요? 배추 흰나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배추 잎에 이렇게 애벌레가 꿈틀꿈틀 지나가다가 여기에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 어때요? 날개가 달린 이 나비가 됩니다. 그러면 애벌레 떼하고 이 성충하고 완전히 형태적으로 바뀌죠. 이런 경우를 유충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고 형태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약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기 내용 조금 더 볼까요? 이 차이점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외에도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도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 있고 배도 이렇게 이 마디를 이루고 있지만은 거미는 이 마디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듬이 있죠. 곤충은 이렇게 이 더듬이가 있는데 이 거미는 더듬이가 없습니다. 곤충은 더듬이가 있고 대신에 이 거미는 더듬이 역할을 해주는 이 더듬이 팔 또는 더듬이 다리라고 하는 이 팔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눈, 혼눈과 겹눈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미는 혼눈만 가져요. 겹눈이 없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곤충은 이 탈피, 이 변태를 하지만 거미는 변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 같은 경우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호흡기 같은 경우는 이 기문 같은 게 이렇게 옆구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지금 곤충 같은 경우는 개방형 순환계를 갖다 보니까 옆구리에 기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코와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미 같은 경우는요, 기관 또는 이 허파가 기관하고 허파가 배 아래쪽에 붙어 있다라는 이 특징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말벌에 쏘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매 형태로 이 배 끝에 이 독침의 형태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없는 경우도 많죠. 나비 같은 경우는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선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많지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 끝에 치매 형태로 있지만 거미는 그렇지 않아요. 큰 턱이나 머리 가슴 쪽에 요쪽에 이렇게 독선을 갖는다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곤충의 기본적인 내용을 봤고요. 다음은 2장에 곤충의 구조하고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조, 기능 요 파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